짜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짱그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Q&A 콘텐츠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탭에 여러가지 이제 질문들을 올려달라고 해서 이제 몇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질문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오늘 바로 진행해 버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김근무님께서 취업 후 자기 발전을 위해 요즘은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은 제가 조금 회사도 그렇고 좀 슬럼프가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진 않고요. 대신에 90년대생의 좀 세대를 조망하는 책들을 좀 읽고 있고 독서 위주로 조금씩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제가 좀 새로운 도전을 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그렇게 따로 영어 공부라든지 그런 걸 시작한 건 없고요. 그렇게 좀 저희 세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앞으로의 콘텐츠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취업 준비로 콘텐츠를 시작했지만 왜 저희가 이런 취업난을 겪게 되고,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되게 많이 겪잖아요. 저희가 결혼이나 육아라든지 그런 것들이 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있는 와중입니다. 공부를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쿠나 마타타 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어렵거나 당황스럽거나 아무거나 다라고 하셨는데,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모 금융공기업에서 1차 면접에서 있었던 건데, 면접이 끝날 때쯤에 가운데 계신 면접관 분께서 어떻게 짱그레님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었냐, 인턴을 한 건지 아니면은 회사의 내부에 아는 지인이 있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제가 답변들이 굉장히 걸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 면접관님, 저는 사실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처럼 그 화려한 경력도 없고 그 흔한 인턴 경력조차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뛰어난 실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무 기술서에 보면 지식이라든지 기술 같은 게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런 태도였습니다. 제가 이 기업에 오기 위해서 이 허그였어요. 허그라는 기업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답변을 준비해왔고, 제가 지원하는 기업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지점에도 방문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답변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는데, 면접이 끝나고 추가적으로 또 질문이 들어올 정도로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인사팀장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준비한 그런 질문과 앞에 계셨던 면접관의 그런 스타일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서, 그때가 제가 공격형 면접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여기 온 회사 이제 최종 면접에서 있었던 질문이었는데요. 압박이 되게 컸어요, 그 면접은. 그래서 질문이 회계사나 세무사들도 많이 지원을 하는데 짱그레님은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나,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나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당시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세무사랑 회계사가 여기 왜 지원을 해? 그냥 거기 법인이 들어가거나 개업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진짜로 지원을 했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냥 조금 어이없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했는데,
면접관님, 저는 이제 전문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 회사에서 그렇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기업이라는 조직 특성상 한 가지 직무에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순환 보직 그리고 순환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보직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특출나게 뛰어난 건 없지만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야구 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전들을 통해서 저한테 맞는 롤들을 계속해서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어떤 순환 보직에는 저같이 여러 가지 부분에 도전할 수 있는 인재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답변했거든요. 뭐 동그라미를 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저희 본사에 계신 분인데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좀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압박이 심했거든요. 막 자기소개서 했던 경험은 정말로 했나? 정말로 경험한 것이냐? 누구랑 했냐? 이런 압박이 많았는데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좀 탈압박을 잘 한 것 같아요. 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면접에서는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고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도 있죠. 그런 것은 앞으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수님이 공기업에 100% 만족은 못한다고 라이브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뭐 이거는 사실 콘텐츠 여러 개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긴 이야기지만 저희가 어떤 걸 하는 데 있어서 장점만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는 저희가 뭐 대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단점이 있지만 선택지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렇게 진행한 걸 수도 있잖아요. 사실 공기업의 장단점이라는 게 되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근무지의 문제겠죠. 이제 아무래도 조금 도시와는 떨어져 있고 수도권과는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순환을 한다는 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시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한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이고 경직된 문화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장점은 되게 많아요. 좀 더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급여가 높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급여에 있어서는 전혀 불만족스러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안정성이겠죠. 이제 2053년이 제 정년인데 아마 그때 되면 2058년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만큼 정년 보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사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뭐 좀 타이트하게 지켜지는 편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장점으로는 당연히 저희도 일이 뭐 쉽고 아주 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기업이나 어떤 성과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집단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렇게 여유로운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정도가 러프하게 말씀드린 건데 사실 정말로 장단점 제가 공기업에 대해서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크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KUK 님이신데요. 되게 길게 적어주셨어요. 일단 유튜브 알고리즘에 되게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고 하셨고요. 질문은 취업 정보를 얻는 경로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2개, 3개가 있네요.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로 자체는 사실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뭐 공준모 이런 여러 카페가 있지만 사실 저는 취업에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정보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취준생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 속에서 어떤 거를 선별하고 어떤 거를 버려야 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공기업의 전형이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사실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채용 공고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뽑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저번에도 했죠. 채용 공고를 같이 보는 방송을 하게 될 텐데 채용 공고만 봐도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 공고든 저번에 올라왔던 공고든 간에 공고를 먼저 분석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반적인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유튜브 채널도 있을 거고요. 사실 근데 저는 조금의 시행착오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시험을 쳐보고 지원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훌리건이라든지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데 오픈 카톡방 같은 곳에는 많이 이렇게 흘려나가는 정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준생들한테 무조건 옥하방은 나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그 잔챙이라고 하죠. 되게 그런 쓸모없는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너무나도 시간이 아깝고요. 에너지가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교과서적으로, 저희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교과서를 보고 중심으로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채용 공고를 보고 본인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고 보는 거는 제가 나중에 같이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소서에 대한 피드백을 얻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이 질문이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보다 댓글이 적어서 댓글을 좀 남겨주신 분들,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잘하진 않지만 자기소개서를 한번 첨삭해드리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관심을 주신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관한 것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뭐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받았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 글을 좀 잘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가독성 부분에서 많이 조금 향상이 있었고요.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되게 무료로 첨삭을 해준다고 하고 이제 자소서 별로다, 이제 대필 해주거나 아니면 새로 써주거나 아니면은 첨삭을 더 해주겠다 하고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를 전혀 받을 필요가 없고요. 정말 내가 어렵고 자소서 그런 것들 필요하다 그러면 제 어떤 활발한 구독자가 되셔가지고 저랑 친해지시면은 자소서도 뭐 제가 첨삭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그런 의견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소서는 이제 아주 좋은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독성이 중요하다고 봐서 몇 사람한테 보여주고 먼저 물어보는 거는 잘 읽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잘 읽히는 자소서는 잘 읽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전형을 진행하는 분들한테 이제 배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가독성 위주로 친구들한테 많이 피드백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네요. 멘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추가해 봅니다. 여러 차례 탈락의 고배를 마셨을 때 실패나 탈락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요 정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저도 되게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지시겠지만 많이 울었어요. 정말 힘들 때는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저의 능력에 대해서는 항상 확신하고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좌절을 했었습니다. 왜 이 사람 말고 왜 나 말고 이 사람을 뽑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좀 개인적인 거지만 항상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를 안 뽑으면 저는 항상 그래요. 연애할 때도 그렇고 아니 나랑 안 사귀면 누구랑 또 사겨? 이런 느낌으로 약간의 그 자신감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좀 두려워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두려움이랑 자신감이 항상 같이 이렇게 싸우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나는 항상 취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곳에 취업을 해야 된다. 아니면 재능 낭비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버텼던 것 같고요. 예전에 멘탈 제가 관리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질문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리 일기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취중 기간 동안 버티는 꿀팁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고 하셨는데, 요즘은 아까 그 회사에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질문을 보는데 굳이 버텨야 하나? 꼭 100% 내가 완벽하게 이 취준이라는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버티는 사람이 돼야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시죠. 안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던지는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 치는 타자라고 하더라도 슬럼프는 오기 마련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큰 폭으로 무너지느냐 아니면은 조금 덜 무너지고 지나가느냐의 문제겠죠. 저는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지를 하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는 항상 소수지만 저의 실력을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를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한 번씩 무너지세요. 무너지되 그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성찰을 통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일어나시면 그걸로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취준이라는 게 모든 순간에 퍼펙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경쟁률이 100대1, 200대1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를 하고, 조금 마음이 안 좋거나 이제 좀 무너질 때는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셔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 정도 질문이 왔네요. 제가 이거는 크게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타임도 걸어 놓을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저한테 혹시 필요하시다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봐드릴게요. 연수수님, 헤쿠나마타타님, 김근무님, KUK님, 마리일기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요. 네, 제가 퇴근을 하고 바로 와서 옷 갈아입고 찍는 거라서 막 정리가 안 된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대본을 쓰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반면에 이렇게 조금 내추럴하게 여러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이번 Q&A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텐데, 충분히 이 시간을 이용해서 더 여러분들의 담금질을 하시고, 그러고 하반기 때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짬바.